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조리원리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.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맨 앞에 문제 목차 순서 한번 봐보세요. 그러니까 보는 객관 보시게 되면은 시험의 출제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, 2차 들어가 있고요.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식품학미 조리원리 이렇게도 들어가 있지만은 또 단체급식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위생으로 해서 같이 물어보기도 해요. 그래서 단체급식 또 위생 그 다음에 식품학에서 조리원리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. 자, 보시면 평가 영역에서 공류, 서류, 두류가 나와 있고 또 육류, 어패류, 난류, 우유 및 유제품 나와 있고요. 과일, 채소, 해조, 버섯류 그 다음에 당류, 유지류, 조미료, 향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,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조리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나면은 그래서 조리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리 원리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요즘에는 뭐 조리 과학 그다음 아니면은 실험 조리 그다음에 뭐 조리에서 또 들어가서 가공 뭐 저장학 이런 데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. 그래서 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식품화학적인 기전을 가지고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서 요즘은 이제 정말로 그래서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까지 해서 또 물어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화학적인 것부터 실제 조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범주가 좀 넓게 나오는 파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리 원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목으로만 한번 봐볼게요.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조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개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요.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는 그러니까 식재료 개념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. 그래서 작게는 조리 조작이지만은 넓게는 메뉴를 구성하는 데서부터 실제로 손님한테 그러니까 가족한테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넓은 범위로서는 쿠킹, 조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자, 이 조리에는 가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비가열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조리의 목적, 조리 왜 하는데? 라고 하게 되면은 영양적으로, 여러 가지 기호적으로, 위생적으로, 관능적으로, 또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의 목적,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조리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식품학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이잖아요. 물을 이용해서 그 다음 나온다면은 열을 이용해서 만약 가열조리, 비가열조리가 들어가든 물과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식품학의 첫 번째 파트가 수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매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용매 역할을 한다. 뭐 이러한 역할, 그 다음에 용액이 되고 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식품에서는 자유수, 결합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잖아요. 이 AW를 가지고서 결국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장법, 염장법, 이런 여러 가지 삼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나올 거고요. 그 다음 용액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서는 어떤 용액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진용액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질용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 현탁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.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화액으로 따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유중수적, 수중유적에 대한 유화액 파트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물 파트였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용액,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졸, 겔. 그래서 이거는 용액에, 그러니까 액체에 고체가 있는 형태라면은 이건 고체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, 졸겔에서 비가역적인 관계냐 아니면은 겔에서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졸로 갈 수 있는 가역적 관계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졸겔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물에서 나올 수 있고요.
그다음 열이 가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. 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씨,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화씨. 그랬을 때 9분의 5, 예를 들어서 화씨에서 32, 화씨를 빼주는 이런 걸 가지고서 열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있다면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도라는 것도 있었고,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불꽃이 닿는 복사라는 것도 있었고, 공기나 액체의 흐름에서 발생되는 대류열이라는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마그네트론의 마찰열에 의한 전자레인지 원래는 별개로 봤잖아요.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인덕션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, 그래서 전도, 복사, 대류, 전자레인지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,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, 그 다음에 가스, 뭐 여러 가지 나무 이런 게 있었을 때 전기에 있어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전기로 보잖아요. 대신 가격이 비싸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에 대한 이야기도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조작법. 조작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먼저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무게,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계량 스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스 실린더라든지 스푼이라든지 이런 것을 컵, 스푼을 이용한 부피 측정법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저울을 이용한 무게도 있지만은 부피가 더 간단하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컵, 스푼을 이용한 부피법이 많아졌었을 때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밀가루는, 그다음 버터는, 뭐 설탕은,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는, 그다음 점성이 있는 꿀이나 엿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다음에 부피를 측정할 때 물을 흡수하는 재료에 해당이 되는 빵이나 떡이나